자,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난하면서 김치를 들먹였었는데요. 그래서 김치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음식 문화죠. 김치 담그기가 문화재가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뉴스탑10 네 번째 소식인데요. 자, 이 김치 이야기, 글쎄요. 김치를 담그는 행위 자체가 문화재가 될 예정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최진봉 교수님 오늘 이야기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에 국가 무형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무형문화재 하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체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네. 이번에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네. 김치 담그기 저 자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치 담그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그렇죠. 그걸 무형문화재로. 그러다 보니까 개인 한 명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단체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네. 김치 담그기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 가정의 모든 가정들이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김치 담그기가 왜 중요하냐면 오랫동안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활 습관으로 전래되어 오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 그 다음에 일정 부분 공동체 정신을 발휘한다는 점. 네. 뭐 물론 김장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 문화유산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제가 지금 궁금한 거였는데 네. 이미 유네스코에서 우리 김장에 대해서 지금 인류 무형무산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오히려 뒤늦게 지금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는 거는 조금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좀 부분도 궁금해요.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아, 그래요? 생각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장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네. 가족이 오랫동안 먹을 거를 이웃과 함께 모여서 공동체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김치 담그기라고 하는 건 사실 가정마다 각각 다르게 또 김치라고 하는 게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잘 네.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 따라 그렇고 가정별로도 독특한 맛을 내는 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장 문화는 또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네. 김치라고 하는 것은 김장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김치 전체 문화 그 네. 문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겠다고 지금 정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치 담그기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예정이다. 근데 이게 좀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김치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배추김치도 있고 파김치도 있고 열무김치도 있고 총각김치 네. 이게 많죠. 그 김치는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도 아, 그래요? 거죠. 예. 그리고 아니 아까 그 총각김치를 여러 명이 모여서 다 담그지는 않잖아요. 김장김치를 담그는 김장은 좀 다르죠. 파김치는 혼자서도 충분히 담그고 뭐 전문가시네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2013년 12월 5일 날 유네스코에서 우리 김장 문화죠. 김치 담그기가 아니고 김장 문화 문화라고 자체를 하는 거죠. 예. 아, 김장 문화이냐 김치 자체를 담그는 어떤 행위냐 그 기술적 차이군요. 행위냐 네네. 아니면 그 안에 깃든 정신이냐 이 문제인데 아, 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 김장은 어떤 단순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다. 네. 이게 결국은 한국인의 어떤 공동체 의식, 네. 연대 의식. 네. 우리 그 TV에 가끔 보면 한 집에서 시골에 김장하면 온 동네 그렇죠. 아줌마들이 다 와서 하고 후마시라고 하죠. 그렇지. 후마시. 그리고 또 다른 집안 또 도와드리고. 네. 그다음 또 그러면 한쪽에서 돼지고기 수육을 삶고. 네. 마치고 아. 나면 또 이렇게 막걸리와 나눠 먹고. 배고픈데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 저녁 시간이 돼서 더 그러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한국인의 어떤 그 연대감, 네. 상부상조하는 거, 요걸 중시한 게 김장 문화고요. 거기다가 또 김장이 이렇게 우리 고대로 내려오면서 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계속 개발돼요, 창조적으로.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다음 재료도 아까 말씀드린 뭐 열무김치, 뭐 이런 파김치 이런 식으로. 그다음 그 재료까지 전달되고. 네. 그러면서 이거는 한국인의 이거는 문화다. 네. 김장은. 그래서 이걸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바람에 네. 일본하고 일본은 김무치라 그러죠. 그렇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완성을 했고요.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문화재 중에서 종묘제례, 네. 그다음 종묘제례악, 네. 그다음 판소리, 네. 그다음 강릉단오제, 네. 아리랑 등 16개가 네. 유네스코의 그렇죠.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김치는요, 김장과 포함해서 우리 한민족의 연대감, 소속감, 정신을 기리는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디 감히 중국이 환구시보가 사드 배치했다고 뭐 김치만 먹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멍청해졌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정신을 건드린 거네요. 그렇죠. 중국 환구시보의 그런 지적은. 그런 지적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중국을 향해서 너희들 만두 먹는 거 이런 거
만두는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되겠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좀 중국 네. 만두는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면 그런 거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그렇군요. 나라의 전통 문화고 전통적으로 가져오는 그 나라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네. 평가절하하고 네. 거의 비난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네.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요. 국가적으로 그런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부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끌어와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또 기분이 언짢은 느낌이 들어서 김치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아이템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요, 이 김치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김치만으로 얘기가 끝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장과 김치에 담긴 정신 때문에 정치인들도 김치 담그는 데는 꼭 나타납니다. 그렇죠, 길지군 차장? 그렇습니다. 뭐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소통, 그렇죠. 공감 아니겠습니까? 외국의 정치인들도 크리스마스 이럴 때 점등식 하듯이 네. 연말에 하는 김치 행사 이건 온 마을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때야말로 가서 같이 도와주고 네. 또 정치인들이 특히 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이렇게 김치 서로 먹여주고 네. 하나씩 받아 먹고 이러면서 나는 당신들과 함께 소통하는 아주 네. 가까운 사람이다. 밀착, 민심 이런 것들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김장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 지금 화면도 보시고 계시지만 김무성 의원도 이거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 그 김장 2015년도 장면이군요. 자, 정치인들은 김장하는 이 장소에 꼭 자주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김장, 김치 뭐 이런 거는 약간 좀 불명예스러운 비리 사건에도 등장을 합니다. 뭐 최순실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장 얘기가 최순득 그렇죠. 그 김치 얘기가 등장하고 최근에 이해운 대표도 김치를 주고받은 이야기로 또 김치가 나오죠. 그렇죠. 뭐 그게 직결된다고까지 뭐 표현드리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 김치를 받아 먹었다 네. 이런 얘기가 하여튼 뭐 해석을 하자면 뭔가 집안일까지 네. 시켰다는 그런 뉘앙스도 들고요. 네. 그 옥시와 이해운 대표 간에 굉장히 내밀하고 긴밀한 관계가 아니었겠느냐 네. 하는 유추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한마디의 발언이 이해운 대표의 사퇴를 촉발시킨 하나의 계기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엊그저께 박지훈 변호사는 우리 패널로 나와갖고 김치는 지역이 다르면 잘 먹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만큼 연대감과 소속감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국제적으로도 특히 중국은요, 이 시진핑 주석의 부인이죠. 이 펑리위안 여사조차도 김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참 보니까요,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좋아한다는 김치를 그러니까요. 관영 매체에서 네. 이렇게 평가절하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김치를 5번 담그면 3번 실패할 정도 직접 담궈 먹는다. 영부인이 직접 담궈 먹을 정도 저렇게 좋아하는 김치를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약간 대화에서 좀 힌트가 벗어났는데 네. 황리안 여사를 만났을 때 김장순 여사가 또 요리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네. 김치를 잘 만드는 맛있게 만드는 법을 전수하면서 민간 외교, 정상 외교에 한 내조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옵니다. 네. 자, 현실적인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김장, 김치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배추값이 올라갔고 지금 김장 아직 안 담그신 주부님들은 이 배추값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그러니까요. 현재 지금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7,125원이에요. 한 포기 값이 소매 가격으로. 7,000원이요. 와. 근데 이게 8월 달에 6,033원이었거든요. 네. 1,000원 이상이 또 올랐잖아요. 네. 저게 예년 평균 가격의 2배 이상이에요. 평균 아하. 가격이 3,875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무더위, 폭염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렸죠. 네. 이러다 보니까 배추 작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배추값이 올라가게 되고 네. 이제 문제는 김장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배추값이 저렇게 뛰면 김장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네. 파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함께 지금 뛸 가능성이 있어서 아하. 상당히 지금 그 우리 밥상 물가에 또 가정에 김장 담그는데 물가에 많은 고통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군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네. 어떤 방법으로 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어제 점심 때 제가 라면을 먹는데 식당에서 김치를 더 달라고 그랬더니 조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요? 알겠습니다.